안녕하십니까. 자치펀치 육동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충청권 얘기, 세종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도 제가 살고 있는 대전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그 비약적으로 발전한 도시입니다. 우리 대전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는 불과 100년 전에 1905년이죠. 뭐 정확하게는 110년 전입니다만 1905년에 경부선이 대전역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경부선이 공주, 당시에 도청 소재지였다고 볼 수 있는 이 공주를 통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공주의 그 유림들이 이 철도가 들어오는 것은 그 조상들의 혼을 상당히 뺏는다 또는 조상들에게 이게 해가 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셔서 그 차선책으로 대전에 경부선이 오게 된 겁니다. 당시 대전은 아주 작은 마을, 불과 뭐 리면 단위, 면도 된 것도 1914년입니다. 대전군 대전면이 된 것도 당시는 뭐 회덕, 의 작은 마을, 진잠 회덕의 작은 마을, 인구도 불과 3,0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작은 그 시골이었는데 경부선이 들어오면서 이제 비로소 대전이 알려지게 된 거죠. 거기다가 1914년에는 호남선까지 대전에서 이렇게 연결이 됨으로써 그야말로 삼남의 관문이 돼서 대전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931년에는 뭐 이제 읍이 되고 뭐 이런 이제 척척 발전이 되는데 거기다 1932년에는 이제 공주에서 또 도청 소재지까지 충남 도청까지 대전으로 이전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1949년에 이제 대전시가 됐습니다. 대전시가 될 당시만 하더라도 인구가 12만 6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소규모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전은 그런 그 교통도시의 이제 그 명성을 갖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혜택들이 대전을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1970년에는 이제 경부고속도로까지 대전에 생기게 됐거든요. 철도에 이어서 고속도로. 또 73년에 다시 마찬가지로 호남고속도로까지 이곳 유성에서 이제 갈라지는. 그러니까 철도도 요충지, 고속도로도 요충지가 된 겁니다. 게다가 1973년에는 이 유성에 있는 대덕의 연구단지가 들어와서 이제 과학도시로서의 면모도 갖추게 됐습니다. 이 대전은 아주 큰 이제 행운이고 아주 그 탄탄하게 발전해가는 그런 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뒤이어서 1993년도에는 이제 대전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아주 그 대전에서 전국에서 유명한 도시가 됐고 교통도시 이어서 과학도시라는 그러한 그 브랜드를 도시 브랜드를 갖게 됐고 또 인근에 뭐 우리 계룡시 또 자운대 이런 군시설까지 들어오면서 이 국방도시로서의 또 면모도 갖추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1998년에는 그 정부 제3청사까지 들어오는 그러한 아주 발전의 계기를 맞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청단위의 부처들이 한 14개 부처들이 들어오고 공무원도 한 6천 명가량 들어와서 또 행정도시까지 되는 그러한 그 아주 그 탄탄대로의 발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인구가 이제 100만이 넘고, 그래서 이제 2013년에는 최고점에 올라서 153만 이제 5천 명까지 올라갔죠. 그런 대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쇠퇴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에 대전에 있던 도청, 원도심에 있던 도청이 이제 이전을 했죠. 내포라는 홍성에 있는 쪽에 내포 신도시에 도청이 빠져나가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대전의 원도심의 그 공동화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거든요.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 대전에 이제 말하자면은 그 고속도로, 그러니까 철도에 이어서 고속도로에 이어서 그 다음에 KTX까지 2004년에 개통이 됐습니다. KTX가. 그리고 또 그 호남선은 물론 이제 작년에 됐습니다만 하여튼 호남선까지 이제 KTX가 다니는 그런 KTX 시대에 또 삼남의 관문까지 됐습니다만 그 2014년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KTX가 통과하는 서대전역이 이제 더 이상 KTX 호남선이 다니지 않게 됐습니다. 공주로 가든지 아니면 이제 익산까지만 가게 되는. 따라서 그 삼남의 그 교통 관문이라는 것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사실 이 경부와 호남 고속도로도 대전서 갈렸는데 2001년에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기게 됨으로써 또 고속도로의 삼남 관문이라는 것도 대전이 이제 상당히 그 명성이 훼손되게 됐거든요. 그런 지금 상황에서 대전이 이제 그야말로 대전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교통도시라는 도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이제 상당히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공동화를 가속시키는 요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과학도시도 마찬가지로 과학도시가 대전 유성의 연구단 대덕 연구단지에 마련이 돼서 뭐 세계적인 우리 그 한국 석학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그 한국 과학 발전에 요람이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실리콘밸리 역할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 과학도시의 뭐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기관들을 분산 배치를 했습니다. 광주도 가고 부산도 가고 포항도 가고 정치적으로 이제 이게 나누어 갖는 식의. 과학이라는 건 선택과 집중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거를 분산 배치하게 됨으로써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도시의 그 브랜드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렇게 상당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최근에 와서 겪게 되면서 대전이 이제 결국은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광역시 1995년에 광역시가 되면서 매년 10,000명씩 늘어서 153만 5천 명이 되다가 이제 재작년부터 10,000명이 줄기 시작하면서 그 10,000명이 이제 세종시로 간다거나 또는 그 청주 또는 천안 아산. 그러니까 지금 대전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들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종시가 이제 출범이 돼서 계속 인구를 늘려가고 있고 대전 인구를 상당히 유입해 가고 있습니다. 또 청주 청원이라는 도시가 통합이 돼서 인구가 90만 가까이 됐습니다. 또 거기에는 오송 오창이라는 생산 단지가 만들어져서 청주 청원 또는 충북의 일자리 먹거리와 일거리를 만들어 놨고요. 또 천안 아산은 이미 천안 아산 당진 여기는 이제 100만의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죠. 수도권에 전철이 내려오고 있고 또 수도권의 모든 경제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거기에 이미 수도권이라는 이제 마지노선이 쳐져 있고 이런 대전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들이 이제 대전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기간 동안에 대전이 거기서 차별화를 기하고 먹거리와 일거리를 만들어서 같이 경쟁하고 또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전략과 정책을 만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위기에 놓이게 됐다. 그래서 저는 대전이 갖고 있는 그 위기적인 요인이 이제 서너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째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 정체성의 위기. 그러니까 도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이제 도시는 국가 간의 경쟁보다는 도시 간의 경쟁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러려면 도시가 뚜렷하게 그 정체성, 도시의 브랜드를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대전이 그동안 잘 유지해왔던 교통도시, 과학도시, 국방도시 또는 행정도시라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제대로 지키고 그것을 뿌리내리지 못한 결과 이제 도시 정체성의 위기를 갖게 됐다. 두 번째는 그 리더십의 위기라고 할까요? 대전이 그동안 정치 행정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지도자, 물론 좋은 지도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된 위기의 징후는 10여 년 전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지도자들이 그런 위기를 포착을 하고 그 위기를 막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의 이런 위기로 치닫게 됐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거는 그 위기를 위기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 위기를 진단하고 위기를 대처하는 리더십이 부족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위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징후가 보이고 또 준비를 하려면 거기에는 전략과 정책이 필요한 건데, 아주 적시에. 근데 그런 것이 지난 준비가 안 된 채 우왕좌왕하고 그 정책을 제대로 마련을 못했다. 그 대전의 그 위기에 그 대처하는 그런 전략 정책이 그동안 치밀하게 마련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위기를 가져온 요인이고요. 그리고 그 정책은 지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위기는 계속 심각해지는데.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네 번째 위기가 우리 시민들이 갖는 자신감의 위기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지난 100년 동안에 이 도시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그 큰 역할을 했고 그 원동력을,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위기 속에서 그 대전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 꿈과 희망을 잃고 가고 있다. 그 결국은 우리가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시민들을 위해서, 또 시민들에 의해서 시민들에 의한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 시민들이 지금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불안하다,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이거는 도시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줘야 되고, 또 시민들이 하나가 돼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그 우리가 과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대전이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쇠퇴의 조짐, 이게 심각하는데 별로 우리가 체감을 못하고 있다. 이상하다,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면서도 이 위기를 그 체감을 못하고 있다. 그 위기의 원인과 그 위기의 원인에 따른 앞으로의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과제, 숙제, 이런 것들을 지금 잘 진단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위기 속에 빠져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제가 지역 발전을 연구하고 또 지방자치를 연구하다 보니까 저는 일찌감치 그게 감지가 됐습니다. 또 그런 위기를 계속 제가 주장을 했고, 또 그 위기 대처를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제가 보는 대전의 문제고 위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위기를 우선 진단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죠. 또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